it's just you, well, times can be tough. When there's no one there. 잘 나가는 여배우들 박 감독과 찾다. 조근현 또 다른 폭로나와. 자신이 연출하는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배우 지망생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영화 흥부의 조근현 감독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왔다. 24일 디시인사이드 영화 갤러리에는 "저는 여자 배우 지망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조 감독과의 면접 일정을 잡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자신을 연기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라고 밝힌 A씨는 2016년 4월쯤 조 감독과 미팅을 보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영화사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감독님 작업실로 오라는 메시지가 왔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에는 평범한 미팅이었지만 점점 이야기의 흐름은 섹스뿐이었다며 지금 잘 나가는 여배우들은 박 감독과 찾다. 누구는 섹스 중독자 수준이다. 누구누구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작품을 줬다. 너도 할 수 있겠냐 등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이 무서웠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헤헤 웃으며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었다며 엄마와 약속이 있어 가봐야 한다고 나서자 조 감독은 군침을 삼키듯 다리가 참 예쁘네, 엉덩이도 그렇고라며 아쉬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배우 지망생 B씨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조 감독으로부터 깨끗한 척 조연으로 남느냐, 잡아뜨리고 주연하느냐,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 감독으로부터 미팅을 통해 상처받았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으나 당시 면접을 본 사람들 모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영화제 작사 측은 조 감독을 영화 홍보 일정에서 배제했다. 조 감독은 이후 해외로 출국, 연락이 두절됐다. 조 감독의 영화 흥부는 24일 무적 관객 수 39만 6,701명을 기록해 박스오피스 순위 10위를 기록했다. 무적 관객 수 50만 명도 채 넘기지 못한 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디시인사이드 영화 갤러리에 올라온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이 된 배우 지망생입니다. 많은 사건들과 미투 운동을 보며 굳이 글재주가 없는 나까지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질에 겁이 먼저 났지만 더 이상의 거짓말은 보고 싶지가 않아서 용기 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연기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입니다. 지방에서 상경한지라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프로필을 돌리며 많은 오디션과 미팅을 접했습니다.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돈도 없는지라 참 수입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오디션을 통해서 조단역으로 간간히 드라마 촬영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과 병행해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 학계를 내고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감독과 미팅을 한 것도 휴학계를 냈던 20대 초반 2016년 4월경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프로필을 보고 연락을 줬다는 영화 조연출의 문자였습니다. 새로운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인 여배우를 찾는다며 감독님과 미팅을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감독의 이름을 네이버에 쳐보니 꽤 이름이 있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작품을 찾아보고 열심히 오디션을 준비했죠. 처음 연락이 왔을 때에는 삼각지역 근처 영화사라고 했는데 미팅 전날 영화사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감독님 작업실로 오라는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상하게 감독님 오피스텔도 삼각지역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미팅 시간은 오후 1시였고 대낮에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며 별 걱정 없이 그 오피스텔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오피스텔 현관문을 살짝 열어놓으시길래 저의 모든 의심은 깨끗하게 사라졌고 그 감독과의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10평이 조그만 되어 보이는 원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람은 감독 한 명이었고요. 처음에는 저에 대해서 물어보며 평범한 미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경청하는 제가 많이 순진해 보였는지 점점 이야기의 흐름은 섹스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있냐?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어봐야 한다. 경험이 있냐? 이런 거 좋아하냐? 지금 잘 나가는 여배우들은 다 감독과 잤다. 누구는 섹스 중독자 수준이다. 누구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작품을 줬다. 너도 할 수 있겠냐? 등등. 그리고 그는 오피스텔 문을 닫아버렸고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니 술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 20살 이후로는 아예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을 잘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그는 계속 술을 마시라고 원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앞서 미투를 올렸던 배우 지망생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A 감독이라 떴을 때부터 저는 그 사람임을 바로 알아챘었죠. 여배우는 남자를 유혹할 줄 알아야 하고 남자 경험이 많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고 하며 그저 웃었습니다. 많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헤헤 웃으며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람의 뇌 속에는 섹스뿐인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은 그저 잠자리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2시간이 지나고 저는 뒤에 엄마와 만나야 하는 약속이 있어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외로 그는 순순히 나를 보내주었습니다. 일어나 현관문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참 예쁘네. 엉덩이도 그렇고 군침을 삼키듯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바보같이 웃으며 그곳을 빠져나왔죠. 그리고 며칠 뒤 불합격 통지를 줬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저에게도 그러는 그가 과연 불순한 의도 없이 저를 오피스텔로 불렀을까요?
그는 유명한 여배우들의 이름을 앞세워 계속해서 저를 유혹했고, 대한민국에서 여배우가 되기 위해선 감독들과의 그런 성적인 교류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저의 꿈을 빌미 삼아 달콤한 것들로 나를 집어 삼키려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2015년 겨울, 유부남인 소속사 사장은 왜 나와 연애를 하자고 했을까요? 부담스러워 연락을 끊었음에도 왜 핸드폰에 불이 나게 카톡과 부재중 전화를 남겼을까요? 단 한 번 카페에서 미팅했던 사이였는데 2017년 가을, 신생 소속사 사장은 내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며 변는 것에도 배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저의 말에 변는 영화든 뭐든 여배우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도로변에서 고래고래 인격 모독을 했을까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그리고 나는 왜 그들에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왜 잘못하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살이 조금이라도 찔 때면 겁이 납니다. 여배우는 나이가 생명이라고 끊임없이 압박을 주고 앞니를 다 뽑아서 새로 하고 자연적인 쌍꺼풀이 있는데도 더 진하게 수술하고 앞트임 뒤트임까지 해야 한다고 만나자마자 과도한 성형 견적을 뽑는 그들의 모습이 왜 당연해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런 바닥이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라는 말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나는 연기가 하고 싶어요. 드라마, 영화를 통해 내가 느낀 것처럼 감동과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제 얼굴이 좋아요. 외모보다는 연기라는 예술을 공부하고 깊어지고 싶어요. 이쪽에 발을 담근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여배우는 이라는 말이 두렵습니다. 부디 이 연예계가 저의 부족한 글로 조금이나마 변화되길 기도하며 올립니다. 배우는 연기하는 사람이지 배부른 자들의 먹잇감과 트로피가 아닙니다. 비상식과 온갖 모순으로 가득 찬 그 바닥이 저의 친구들과 후배들이 더 이상 겪지 않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출처 중앙일보. 잘나가는 여배우들 박 감독과 찾다. 조근현 또 다른 폭로 나와. 관문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참 예쁘네. 엉덩이도 그렇고. 군침을 삼키듯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바보같이 웃으며 그곳을 빠져나왔죠. 그리고 며칠 뒤 불합격 통지를 줬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저에게도 그러는 그가 과연 불순한 의도 없이 저를 오피스텔로 불렀을까요? 그는 유명한 여배우들의 이름을 앞세워 계속해서 저를 유혹했고, 대한민국에서 여배우가 되기 위해선 감독들과의 그런 성적인 교류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저의 꿈을 빌미 삼아 달콤한 것들로 나를 집어 삼키려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2015년 겨울, 유부남인 소속사 사장은 왜 나와 연애를 하자고 했을까요? 부담스러워 연락을 끊었음에도 왜 핸드폰에 불이 나게 카톡과 부재중 전화를 남겼을까요? 단 한 번 카페에서 미팅했던 사이였는데 2017년 가을, 신생 소속사 사장은 내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며 변는 것에도 배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저의 말에 변는 영화든 뭐든 여배우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도로변에서 고래고래 인격 모독을 했을까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그리고 나는
왜 그들에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왜 잘못하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살이 조금이라도 찔 때면 겁이 납니다. 여배우는 나이가 생명이라고 끊임없이 압박을 주고 앞니를 다 뽑아서 새로 하고 자연적인 쌍꺼풀이 있는데도 더 진하게 수술하고 앞트임 뒤트임까지 해야 한다고 만나자마자 과도한 성형 견적을 뽑는 그들의 모습이 왜 당연해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런 바닥이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 좋아하냐? 지금 잘 나가는 여배우들은 다 감독과 잤다. 누구는 섹스 중독자 수준이다. 누구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작품을 줬다. 너도 할 수 있겠냐? 등등. 그리고 그는 오피스텔 문을 닫아버렸고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니 술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 20살 이후로는 아예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을 잘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그는 계속 술을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앞서 미투를 올렸던 배우 지망생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A 감독이라 떴을 때부터 저는 그 사람임을 바로 알아챘었죠. 여배우는 남자를 유혹할 줄 알아야 하고 남자 경험이 많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고 하며 그저 웃었습니다. 많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헤헤 웃으며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람의 뇌 속에는 섹스뿐인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은 그저 잠자리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2시간이 지나고 저는 뒤에 엄마와 만나야 하는 약속이 있어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외로 그는 순순히 나를 보내주었습니다. 일어나 현지 않았습니다. 많은 오디션을 통해서 조단역으로 간간히 드라마 촬영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과 병행해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 학계를 내고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감독과 미팅을 한 것도 휴학계를 냈던 20대 초반 2016년 4월경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프로필을 보고 연락을 줬다는 영화 조연출의 문자였습니다. 새로운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인 여배우를 찾는다며 감독님과 미팅을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감독의 이름을 네이버에 쳐보니 꽤 이름이 있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작품을 찾아보고 열심히 오디션을 준비했죠. 처음 연락이 왔을 때에는 삼각지역 근처 영화사라고 했는데 미팅 전날 영화사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감독님 작업실로 오라는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상하게 감독님 오피스텔도 삼각지역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미팅 시간은 오후 1시였고 대낮에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며 별 걱정 없이 그 오피스텔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오피스텔 현관문을 살짝 열어놓으시길래 저의 모든 의심은 깨끗하게 사라졌고 그 감독과의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10평이 조금 안 되어 보이는 원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람은 감독 한 명이었고요. 처음에는 저에 대해서 물어보며 평범한 미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경청하는 제가 많이 순진해 보였는지 점점 이야기의 흐름은 섹스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있냐?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어봐야 한다. 경험이 있냐? When it's just you, well, times can be tough. When there's no one there. 잘 나가는 여배우들 박 감독과 찾다. 조근현 또 다른 폭로 나와. 자신이 연출하는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배우 지망생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영화 흥부의 조근현 감독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왔다. 24일 디시인사이드 영화 갤러리에는 저는 여자 배우 지망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조 감독과의 면접 일정을 잡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자신을 연기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라고 밝힌 A씨는 2016년 4월쯤 조 감독과 미팅을 보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영화사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감독님 작업실로 오라는 메시지가 왔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에는 평범한 미팅이었지만 점점 이야기의 흐름은 섹스뿐이었다며 지금 잘 나가는 여배우들은 박 감독과 찾다. 누구는 섹스 중독자 수준이다. 누구누구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작품을 줬다. 너도 할 수 있겠냐 등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이 무서웠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헤헤 웃으며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었다며 엄마와 약속이 있어 가봐야 한다고 나서자 조 감독은 군침을 삼키듯 다리가 참 예쁘네, 엉덩이도 그렇고라며 아쉬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배우 지망생 B씨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조 감독으로부터 깨끗한 척 조연으로 남느냐, 잡아뜨리고 주연하느냐,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 감독으로부터 미팅을 통해 상처받았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으나 당시 면접을 본 사람들 모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영화 제작사 측은 조 감독을 영화 홍보 일정에서 배제했다. 조 감독은 이후 해외로 출국, 연락이 두절됐다. 조 감독의 영화 흥부는 24일 무적 관객 수 39만 6,701명을 기록해 박스오피스 순위 10위를 기록했다. 무적 관객 수 50만 명도 채 넘기지 못한 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디시인사이드 영화 갤러리에 올라온 글 전문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이 된 배우 지망생입니다마는 사건들과 미투 운동을 보며 굳이 글재주가 없는 나까지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질에 겁이 먼저 났지만 더 이상의 거짓말은 보고 싶지가 않아서 용기 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연기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입니다. 지방에서 상경한지라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프로필을 돌리며 많은 오디션과 미팅을 접했습니다.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돈도 없는지라 참 수입지가